안녕하십니까. 저는 G2융합학과 정윤철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 교육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교무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독서 릴레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설 수 있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 성공회 대학교 신영복 교수님입니다. 이 책은 저에게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을 준 책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 세 가지 깨달음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왜 읽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은 우리는 책을 왜 읽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이제 비슷했겠지만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입시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라고 사실 책다운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책이라고 하면 교과서, 참고서 같은 외워야 되는 책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죠. 책을 많이 읽어야 올바른 지식인이 되고 교양인이 될 수 있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그게 저의 일로 체감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고등학교가 제한된 환경이라면 대학은 아주 개방된 환경이죠. 사회라는 개념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첫 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시간, 공간적으로 매우 넓은 프리즘을 지니고 있죠. 고등학교라는 좁은 공간에 머물면서 좁은 사고를 하던 저에게 대학을 한꺼번에 많은 선택의 자유와 생각의 공간을 던져준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시공간적 제약을 책이라는 것이 넘어서게 해준다는 그런 깨달음을 준 첫 번째 책입니다.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감옥에 갈 일이 없겠죠. 또 가서도 안 될 것이고요. 공간적 울타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감옥입니다. 그 울타리 너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곳에 갇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책은 저에게 공간적 울타리 너머의 세상을 알게 해주었고 책이라는 것이 나의 공간적 체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책은 우리가 인생에서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 체험의 확장을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런 생각이 이후로 제가 책을 읽는 소중한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에게 책의 의미를 일깨워준 첫 번째 책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꽃 중에서 연꽃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연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진흙이나 연못 속에서 자랍니다. 그 자라는 환경이 보기에 청결하지 않고 때로는 더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어느 꽃보다 아름답고 청결한 모습을 지니죠. 마치 자신의 자존감을 홀로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감옥은 진흙과도 같은 환경입니다. 저자인 신영복 선생은 그 속에서 자신의 고결한 모습을 잃지 않으려 책을 읽고 사색을 하며 글을 씁니다. 저에게 이것이 한 송이 연꽃의 모습과도 같은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면서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스스로의 가치와 존엄은 외부 환경에 의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하지만 신체적으로 구속당하는 감옥만 하겠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도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을 지키는 저자의 모습은 눈물겹기도 하고 또 다른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대학에 들어가 방황하던 저에게 저자는 또 다른 나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치유를 받은 셈입니다. 셋째는 글이라는 것이 지니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부모 형제와 나눈 편지글을 모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휴대폰으로 부모님 또 형제들과 많은 소통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있는 소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족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상 아버지, 어머니 혹은 형제자매와 관련해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물으면 대답을 못할 경우가 많지요. 이 책에서는 부모 형제와 단순히 안부를 주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 저자가 먼저 이러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저자의 부모님과 형제가 이에 대한 응답을 하였을 것이고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와 가족 간의 소통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것입니다. 아울러 편지글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저자는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편지글을 쓰며 아마도 한 문장 한 문장 허투루 쓰지 않았을 것인데 글 자체가 주는 표현의 섬세함, 정갈함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글은 저자가 동서경에게 보내는 편지글 중에 일부입니다. 나는 인간을 어떤 기성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개인이 일으켜놓은 객관적 달성보다는 주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향을 더 높이 사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너도 알고 있듯이 인간이란 부단히 성장하는 책임 귀속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은 달성의 시기가 아니라 지향의 시기입니다. 힘차게 각자 자신의 지향을 향해 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독서 릴레이 다음 주자를 지목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목할 다음 독서 릴레이 주자는 박형준 교수님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 융합교육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는 문학평론가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교수님께서 인생에서 아주 뜻깊게 읽었던 좋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